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디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서정 갈래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술서사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딤 영상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의 갈래를 나눌 때,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자아와 세계가 됩니다. 자아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인격을 지니고 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아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 왜?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아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아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세계란 게 있어요. 세계라는 건 뭐냐?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계는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집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세계의 특징은 뭐냐? 자아에 비해서 훨씬 객관적입니다. 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으니까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객관적이다. 자아는 주관적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문학으로 끌고 들어와서 살펴보면요. 자, 문학에는 크게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품 외부의 세계. 이거는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것이 작품 외부의 세계예요. 또 다른 세계는 뭐가 있냐? 문학 작품 내에는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바로 작품 내부 세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마법이나 마법 지팡이 아니면은 뭐 도깨비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 예를 들어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내부의 세계에는 마법이 존재하고 마법 지팡이가 있고 도깨비 같은 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할 건 뭐냐? 작품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는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 외부 세계에는 자아가 존재해요. 작품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적 자아입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가. 그럼 마찬가지로 작품 내부 세계에서도 내적 자아가 존재해요. 여기도 자아가 있어. 소설 내부에 등장인물도 등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적 자아는 등장인물이라던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정갈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울 테니까 서정갈래로 치자면 화자,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적 자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정갈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자, 작품 외부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입니다. 이건 도대체 또 뭔 소리냐? 일단 이 앞부분을 볼게요. 작품 외부 세계의 개입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부 세계랑 외부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로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 안에 있는 내부 세계는 시 내부 안에 있는 그 나름의 논리가 존재해요.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이 내부 세계에선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꽃잎이 떨어진다라고 봅시다. 꽃잎. 자, 꽃잎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이거는 현실에서 보면은 그냥 꽃잎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꽃잎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꽃잎이 떨어지네? 저거는 죽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꽃잎이 현실에서는 꽃잎이 곧 죽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 내부에서는 화자의 태도나 아니면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꽃잎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품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구분돼 있다. 그래서 외부 세계의 개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세계의 자아화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자, 작품 내부 세계에는 내부 세계만의 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논리는 누가 만드냐? 자아가 만듭니다. 내적 자아가 만들어요. 왜? 내적 자아는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봐봐. 여러분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있잖아.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자, 주관적인 존재가 무엇을? 세계, 객관적인 존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네. 이거는 단순한 세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꽃잎이 떨어진다. 저것은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화자의 주관이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내부 세계는 이 자아의 논리가 지배하게 돼요. 자아가 이 꽃잎이 죽음이라면, 즉 화자가 꽃잎을 죽음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시 내부에서는 꽃잎은 죽음인 거야.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화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내부 세계의 지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어떤 식으로 감상해야 되냐? 자, 일단 화자를 찾아야 됩니다. 왜? 얘가 바로 이 시 안의 지배자니까. 얘의 논리를 따라가고 얘의 감정을 따라가야 그 시에 있는 세계를, 시 내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화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시적 대상이라 그러는데, 화자가 무엇에 대해 집중해서 얘기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자가 그 시적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외에도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이런 것들, 화자와 시적 대상, 태도, 배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시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도대체 시적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안의 논리는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은, 느낌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정갈래의 내용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자, 시적 대상, 태도, 시적 상황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하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좀 일반적인 글과는 다른 형식을 갖추게 돼요. 운율을 형성한다던가, 리듬감이죠. 다양한 수사법, 여러 가지 표현 방법, 그리고 심상, 우리가 흔히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